비너스 아프로디테 이야기 5부작. 이라 바다에서 태어난 여신. 태초의 바다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파도조차 멈춘 그 순간 흰 거품이 수면 위로 피어올랐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그 거품 속에서 한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손끝이 먼저 나왔다. 그 다음은 팔, 어깨, 그리고 얼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눈을 떴다. 비너스였다. 그녀가 첫 숨을 들이쉬는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갈매기들은 날갯짓을 멈추고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바닷속 물고기들조차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발이 모래사장에 닿자 발자국마다 꽃이 피어났다. 장미, 히아신스, 이름 모를 꽃들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줄지어 돋아났다. 봄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은 봄이 되었다. 올림포스의 신들도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제우스는 구름 위에서 눈살을 찌푸렸다. 헤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테나는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다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아폴로는 자신의 리라 줄을 너무 세게 퉁겨 줄이 끊어졌고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놓쳤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비너스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당황하지 않았다. 마치 원래 그래야 한다는 듯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에 구름이 물러나고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축복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것은 모두가 원한다. 모두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싸움을 낳는다. 비너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전쟁의 씨앗이었다. 그녀 자신은 몰랐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동자 속에는 사랑이 아닌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파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상이 다시 숨을 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를 차지하려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야기 5부작. 이와 신들조차 탐한 아름다움. 비너스가 올림포스에 도착한 날 하늘이 술렁였다. 헤르메스는 3번이나 같은 길을 왔다 갔다 했고 아레스는 갑옷도 입지 않은 채 광장에 나와 서성였다. 포세이돈은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올림포스 연회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았다. 모두가 비너스 때문이었다. 신들은 노골적으로 그녀에게 구애했다. 말로, 선물로, 때로는 힘으로. 제우스조차 관심을 감추지 못했다. 올림포스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이대로 두었다간 신들의 세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제우스는 결단을 내렸다. 비너스를 누군가와 결혼시켜야 한다. 그것도 가장 빨리, 가장 논란 없이. 선택된 이는 헤파이스토스였다. 대장장이 신, 불과 단조의 신, 올림포스에서 가장 못생기고 가장 절름거리며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신. 그가 선택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아무도 그를 두려워하거나 질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너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은 성대했다. 신들이 모두 모였고 술이 넘쳤으며 노래가 울려 퍼졌다. 헤파이스토스는 떨리는 손으로 비너스의 손을 잡았다. 그에게는 꿈 같은 순간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 하지만 비너스의 눈은 딴 곳을 보고 있었다. 연회장 한켠에 기대어 술잔을 들고 있는 누군가. 투구도 없이 갑옷도 벗은 채 아무렇지 않은 듯 서 있지만 보는 이의 시선을 빼앗는 존재. 아레스였다. 비너스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쿵 하고 울리는 소리가 그녀 귀에만 들렸다. 헤파이스토스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따뜻했다. 하지만 비너스의 손은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힘도 온기도 답하는 감촉도 없었다. 사랑 없는 결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비너스의 시선은 언제나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야기 5부작. 사마 금지된 사랑. 처음엔 그냥 스치는 만남이었다. 연회에서 잠깐, 광장을 지나다 잠깐. 아레스는 늘 전쟁 이야기를 했고 비너스는 그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었다. 전쟁은 파괴고 비너스는 사랑의 여신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레스가 말했다. 싸우는 것도 결국 원하기 때문이야. 원하는 것을 지키려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전쟁과 사랑은 생각보다 멀지 않아. 비너스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두 사람은 점점 자주 만났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인간들이 사는 마을 변두리에서, 구름 아래 숨겨진 작은 공간에서. 아레스는 비너스 앞에서만은 갑옷을 벗었다. 언제나 거칠고 호전적이던 그가 그녀 앞에선 조용해졌다. 비너스도 마찬가지였다. 올림포스에서는 늘 수많은 시선을 받으며 완벽하게 아름다운 여신으로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아레스 앞에서는 그냥 자신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절대 드러낼 수 없었다. 비너스에게는 남편이 있었다. 헤파이스토스. 성실하고 착실하게 아내를 위해 황금 장신구를 만들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남편. 그가 유일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비너스의 마음이었다. 두 사람은 조심했다. 만남의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달리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세상엔 모든 것을 보는 존재가 있었다. 태양의 신 헬리오스. 그는 매일 하늘을 가로지르며 세상의 모든 곳에 빛을 보낸다. 숲속의 작은 틈새도, 구름 아래 숨겨진 공간도, 헬리오스의 빛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비너스와 아레스를. 헬리오스는 오랫동안 고민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는 것을 말하는 존재였다. 빛은 원래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으니까. 헬리오스는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배신은 신들의 분노를 부르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야기 5부작. 사화 함정에 걸린 사랑. 헤파이스토스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헬리오스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날, 그는 그냥 조용히 대장간으로 돌아갔다. 불을 피우고 망치를 들고 밤새 두드렸다. 무엇을 만드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는 늘 혼자 일했고 아무에게도 작업을 보여주지 않았다. 사흘 후 그것이 완성되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고 손으로 만져도 느끼기 어려울 만큼 섬세했다. 하지만 한번 걸리면 어떤 힘으로도 끊을 수 없는 덫. 헤파이스토스는 그것을 침실 천장에 조용히 설치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나 며칠 렘노스 섬에 다녀올 일이 생겼어. 비너스는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안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곧바로 아레스에게 소식을 전했다. 함정인지도 모른 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그물이 내려왔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두 사람은 황금 그물에 묶여 꼼짝할 수 없게 되었다. 아레스가 힘으로 끊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비너스가 빠져나오려 몸부림쳤지만 그물은 더 조여들 뿐이었다. 헤파이스토스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떠났던 것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올림포스의 신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제우스, 포세이돈, 아폴론, 헤르메스 모두. 신들은 황금 그물에 묶인 비너스와 아레스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전쟁의 신이 저렇게 무력하다니. 사랑의 여신이 저렇게 옴짝달싹 못하다니. 비너스는 그 웃음 속에서 얼굴이 굳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아름답지 않은 존재가 된 기분을 느꼈다. 모두의 찬탄이 아닌 조롱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굴욕감은 그 어떤 감각보다도 강렬하게 그녀 안에 새겨졌다. 헤파이스토스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하지만 비너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 비너스 아프로디테 이야기 5부작. 오와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굴욕 이후 비너스는 조용해졌다. 올림포스에서 그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전에는 감탄이었지만 이제는 수군거림이 섞였다. 아레스는 멀리 전장으로 떠났고 헤파이스토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장간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그 사건을 웃음거리로 기억했다. 비너스 혼자만 달랐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비너스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올림포스의 광장으로, 인간들이 사는 세계로. 발걸음마다 여전히 꽃이 피었다. 그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멈췄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한 가지가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사랑이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배신을 낳고 굴욕을 낳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을. 그 알미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비너스는 세상에 사랑을 퍼뜨렸다. 신들에게, 인간들에게, 나무와 바람과 파도에게. 그녀의 사랑은 달콤하지만 위험했다. 눈이 멀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켰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으니까. 비너스를 피하려 했던 신들도 결국 그녀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냉철한 아테나도, 이성적인 아폴론도, 위험 있는 제우스조차도 그 누구도 사랑 앞에서는 신이 아니었다. 그리고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비너스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살아있다. 누군가의 심장이 이유 없이 뛸 때, 누군가의 눈이 한 사람에게만 고정될 때, 누군가가 분명히 아픈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멈추지 못할 때, 그것이 비너스의 힘이다. 사랑은 아름답다. 동시에 위험하다. 상처를 주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당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언제나 비너스가 있다. 당신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